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캠프페이지 개발이 무산됐지만 춘천시는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과일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들에 대한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며 명예훼손과 살인예비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시가 윤희순 의사의 순국 89주기를 기리기 위해 29일 의암공원에서 추모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시가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로써 춘천 시민들의 수건인 캠프페이지 개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춘천시는 논의를 거친 뒤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군 철수 이후 춘천시에 반환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입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시민공원과 K문화단지,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2조 7천억 원. 춘천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29일 국토부는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 두 곳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공모에 탈락하면서 캠프페이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고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공모 사업엔 탈락했지만 캠프페이지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다시 다듬고 도시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엇갈린 여론을 한데 모으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반대했던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탈락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할 때 많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거고 그 당시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원안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하지만 춘천시는 공원과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재신청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로와 방식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야겠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에서는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추진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캠프페이지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 지역의 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시의원을 고발했습니다. SNS 단톡방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명예훼손과 살인예비죄 명목으로 고발한 건데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원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의원이 삭발을 단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회견하시느라 목마르실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한 사발씩. 저 형들 헬멧 뺏어야겠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원주시의원 등 34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방의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6월 13일 원주 바른청년회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혁성 시의원의 삭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 작성된 글입니다.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해당 단체 대표인 김명한 씨가 대화 내용을 문제 삼으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저희에게는 헬멧은 정말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목숨을
본인들 시의원이라는 직함으로서 저희 직업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김 씨가 보내온 기자회견문을 보면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서울대 단톡방과 버닝썬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행태가 시의원들의 단체 메신저방에서도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할 것이지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이 본질을 흐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서 참 유감입니다. 김명한 씨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이 필요하겠지만 명예훼손의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람이 바르지 않아 보인다. 혹은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와 별개로 시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의 자극적인 문구와 해당 문제와 별개인 내용을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단톡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윤희순 의사의 순국 89주기를 기리기 위해 29일 의암공원에서 추모 헌달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정치인과 독립운동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헌시, 안사람 의병가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춘천시는 윤희순 의사의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자 8월 마지막 주를 윤희순 기념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희순 의병장을 제대로 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춘천시는 8월 마지막 주를 갖다 윤희순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전시회, 토론회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일대기를 알리는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13일까지 춘천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9일 오후 3시를 기해 횡성호 취수탑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 발령은 조류 모니터링 결과 횡성호 취수탑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26일 밀리리터당 9,750세포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인데요. 원주환경청은 다만 횡성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검사에서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횡성호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건 2013년, 2022년 이후 세 번째로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상류 지역의 수질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선택 취수, 조류 차단 저감 조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과일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는 물론 함께 차례상에 오르는 배 역시 도매가가 내려갔는데요.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분위기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게 자란 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실을 둘러싼 봉지를 뜯자 노란 빛의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은 조생종 원앙배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배는 그 원앙이라는 품종의 배고 9월 초중순이면은 아랫지방에서는 신고가 수확이 될 겁니다. 추석 사과라 불리는 홍로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햇과일 수확이 시작되면서 올해 내내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사과와 배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중순 사과 도매가는 10kg당 71,67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내려갔습니다. 배 도매가 역시 소폭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사과 이만큼 이렇게 안 담아놨잖아요. 요 앞전에는 사과 좀 잔잔한 게 8개 10,000원 팔았어. 지금은 10개가 넘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사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함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마트에 가갖고 저번 날 그냥 고기 재우려고 사니까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빼놓은 거 그것도 2개인데도 그것도 4,500원 달라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쌌어요. 오늘 배추가 하나가 10,000원,
좀 작은 게 8,000원, 그러니까 배가 6,0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데는 채소값도 한몫했습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박도 좀 비싸고 과일이 다 비싸요. 채소가 가장 비싸고.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추는 물론 시금치와 고추까지 모두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물건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판매 지원에도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일하거나 배우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 자료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쉰다는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에서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니트족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지도 한참 됐죠. 일각에서는 이런 니트족이 늘고 있는 이유를 먹고 살 만한 부모에게 의존해서 편하게 살려는 젊은이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탓만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죠.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2배를 넘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층도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청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평창 효성문화제와 인기 아이돌 그룹 BTX 촬영지를 연계한 KTX 관광상품이 운영됩니다. 이번 관광상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역에서 출발해 평창에서 효석문화제를 체험한 뒤 곤드레밥 식사 인더숲 BTS 편 평창 촬영지 등을 방문하는 당일 투어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평창군은 메밀꽃이 만개한 효석문화제와 K-팝 콘텐츠 촬영지를 연계한 이번 상품을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LG유플러스가 29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 초부터 5년간 LG유플러스로부터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인터넷 전화는 통화 품질이 우수하고 통화료가 저렴하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23일까지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을 공모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지정되면 경영 컨설팅과 시설비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도내 사회적 기업 수는 323곳으로 하반기 선정 결과는 10월 말 발표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